안 되는 게 어딨어. 대기하면 다 되는 거지. 기다려. 현실을 만들어놨으니까. 거기 머리 밀면 동글동글 예쁘겠구만. 샷도 내신 꼴등 색깔. 몇 번은 됩니까? 664번에 몇 번 몇이나요? 664번 664번? 3번에 리에 664번이랑 3번이랑 또 줘요. 나머지 괜찮아요? 그럼 이것만 하면 되네? 잠깐만. 이게 자, 3차함계수가 양수인 3차함수 fx 자, 가족건이 대소비가 정해진 두 개의 양수 부실수 a, b에 대해서 a에서 b까지의 절대값 fx의 정적분이랑 a에서 b까지의 fx의 정적분이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자, 나주권에서는 자, 시리가 모조리 음수인 의미의 두 실수 cd에 대해서 자, c에서 b까지의 절대값 fx 자, 이 정적분 값은 항상 c에서 d까지의 fx dx 자, 이 정적분보다는 크기가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옳은 것만 고르시오. 여기서 f0이 0인가 니은에서 a가 0보다 알파가 0보다 크고 f 알파가 0이면 f 프라임 알파는 0이다. 자, 디귿에서 베타가 0보다 작고 f 프라임 베타가 0이라면 f 프라임 감마가 0되는 실수 감마가 음의 무한대와 베타 사이에 존재한다. 이렇게 가보시다. 최고참 양수고 순서대로 가보면 일단 임의의 두 실수가 되는 거니까 어떤 실수의 구간의 간격이 되더라도 절대값에 대한 정적분이랑 fx의 정적분이 같대요. 그럼 이게 같다는 말은 우리가 정적분은 부호를 포함한 면적의 개념이니까 어떤 함수 fx가 이렇게 있을 때 a와 b가 이와 같이 양의 함수값에 대한 정적분을 하고 있다면 이때 a에서 b까지의 fx dx랑 절대값의 fx의 dx는 당연히 어떨 수밖에 없을까? 같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겠다. 그쵸? 그럼 이 둘이 다른 경우는 함수값의 부호가 플러스가 아니라 뭐인 상태일 때? 마이너스인 상태일 수밖에 일때밖에는 없을 거야. 그치? 그럼 얘가 특정 구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임의의 모든 부실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0 이후로는 음의 함수값이 드러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 예를 들어서 보여준다 치면 예를 들어 x는 0이 이쯤에 있는데 내 3차 함수가 이렇게 그래요. 이런 그래프가 된다 치면 a와 b가 이렇게 파란색 구간을 만든다 치면 지금 가조건은 만족스럽긴 하다. 그치? 근데 임의의 두 실수니까 a와 b가 여기 음의 함수값을 만드는 구간 내에 존재할 수 있는 거다. 그죠? 이렇게 되면 가조건은 만족스럽지가 않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럼 1호부터 우리가 빨리 판정할 수 있는 거 x가 0보다 큰 구간에서는 fx의 함수값이 0보다는 항상 어때야 된다는 거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같은 건 돼요 안 돼요? 되죠. 같아도 상관없지. 어차피 정적분할 때 0은 큰 의미가 없으니까. 자, 그러면 아래쪽 조건 이제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지 않나? 절대값이어서 C에서 D까지 정적분한 그 정적분의 결과가 C에서 D까지 그냥 정적분한 것보다는 크다고 돼 있으니까 항상 커야 돼. 같은 순간에 단 한 번도 생기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그럼 얘는 애초에 두 개가 같을 수가 없으니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라서 결국 얘는 fx가 0보다 어떤 것들? 작은 값들을 나타낸다라고 얘기를 하겠다는 거야. 작거나 또 어때도 됩니까? 같아도 그치? 그치. 같아도 되겠네. 임의의 두 실수기 때문에. 대신에 0이 들어가는 구간이 쭉 이어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3차 함수는 애초에 3차 함수 구간이 나타날 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1을 통해서 우리는 x가 0보다 작은 범위일 때는 함수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F0가 0일 수밖에 없다는 게 기억에서 자명이 판단이 되는 거고, 그럼 우리가 따질 수 있는 그래프 개형을 한번 생각해 볼까? 0 이후에는 양의 영역에만 함수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고 0 이전에는 음의 함수 값들만 표현이 돼야 돼요. 그럼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뚫으면서 뭐 하는 거? 그치, 접하는 이런 그래프 개형 떠올릴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럼 0에서는 반드시 뚫기는 해야 된다, 그치? 그럼 뚫고 지나간다 치면, 마에서 풀로 뚫고 간다 치면 여기 이제 오른쪽에서 x축이 한번 뭐 할 수도 있을까? 그치, 접하는 그래프도 생길 수는 있다라는 개형 싸움이네요. 그죠? 그럼 0보다 작은 곳에서 접해도 되나요? 네. 그치. 0 왼쪽에서 0에서 어차피 뚫고 지나간다 치면 0 왼쪽에서 접했다가 이렇게 뚫고 가도 가능하긴 하니까 가능한 케이스는 이렇게 몇 가지 상태들, 세 가지 상태들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끝? 이거 말고는 없을 것 같고. 그럼 니은부터 확인해 봅시다. 알파가 0보다 크고 F알파가 0이다. 양수인 곳에서 함수값이 0 되는 곳이 있다면 그 부분은 반드시 접점 길이가 얼마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 축에 접한다는 얘기가 되니까 니은도 맞아요, 틀려요? 맞게 되겠죠. 자, 베타가 0보다 작고 이번엔 F 프라임 베타가 0보다 작으면 F 프라임 감마가 0이 되도록 하는 실수 감마가 음의 무한대와 베타 사이에 반드시 존재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0 왼쪽에서 접선 길이 0 되는 곳이 생기는 함수 그래프는 지금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 중에서 몇 번째 케이스밖에 없는 상태고, 그치? 이 세 번째 케이스밖에 없는 거고, 얘가 지금 디귿을 만족하는 그래프 형태가 될 건데, 그럼 F 프라임 베타가 0 된다고 했으니까 이 자리에 뭘 생각을 해본다 치면, 베타를 생각해본다 치면 음의 무한대에서 지금 베타까지 사이에서 또다시 접선교회고 또다시 접선교회가 0 되는 곳은 존재할 리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럼 얘들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꼭 접해야 되나? 접하지 않아도 이렇게 그려지는 것도 가능하죠.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뚫고 지나간 다음에 이렇게 그려지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겠다, 그치? 그래서 접선의 교회에 0 되는 부분이 또다시 음인 값에서 베타가 생긴다고 했을 때 이 상에서는 또다시 접선 교회에 0 되는 곳은 절대 생길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는 무슨? 여기가 베타일 수도 있고 어디가 베타일 수도 있어? 그치, 여기가 베타일 수도 있는 거지. 그럼 여기 주황색 위치에 베타가 된다면 음의 무한대와 베타 사이에서 접선 교회에 0 되는 곳이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얘는 항상 맞다고 할 수는 없는 거겠다, 그치? 그럼 얘가 맞는 지문이 되려면 어떻게 표현돼야 될까? F 프라임 베타가 0이면이 아니라 X는 베타에서 뭐를 가지면? 소. 그치, 소를 갖는다는 표현이 있으면 얘는 맞는 지문이 되겠죠. 됐어요? 그래서 디귿은 잘못됐다. 끝? 네. 다른 거 질문할 거 없습니까? 없으면 자, 뒤쪽으로 쭉 넘어오셔서 첫 번째 프린트 끝났네. 그쵸? 358쪽으로 와봅시다. 재밌고. 많이 오세요. 자, 구간에 대한 그 대칭성 있는 함수의 정적분의 얘기를 할 건데, 이제 뭘 할 거냐면 함수를 이동도 시켜보고 그때 정적분의 표현은 어떻게 바뀌는지 쉽게 얘기해서 도형의 이동과 관련된 정적분의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걸 하기 전에 대칭성 있는 함수의 정적분을 볼 건데, 자, 먼저 가장 대표적인 선대칭과 점대칭은 Y축 대칭이나 원점 대칭의 그래프들을 얘기를 해왔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주어진 함수가 우함수일 때와 비함수일 때의 정적분을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 자, 거기 옆에다가 뭐라고 하나 적어놓냐면 얘는 대수적 암기는 하지 않습니다. 해봤자 의미가 없어. 자주 보는 표현들을 익히는 건 맞지만 완전히 이걸 외워가지고 푼다는 건 아예 잘못된 생각이기 때문에 대수적 암기는 하지 않고 뭘 하냐면 그래프의 대칭성을 이용해서 그 그래프 안에서의 면적의 관계가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공부를 한다라고
분명히 익혀 놓아야 되고 거기다 대수적 관계는 아니고 그래프의 대칭성을 이용한 면적의 관계가 어떻게 표현되는지 그걸 학습한다라고 체크를 해보고 봅시다. 자, 우함수부터 할 거예요. 자, 표현 정리를 좀 해봅시다. 우리가 우함수의 표현이 대표적으로 모든 실수 A에 대해 X에 대해서 F의 마이너스 X가 fx랑 똑같으면 이게 가장 기본적인 우함수의 표현이었다. 그치? 자, 여러 가지로 이것저것 만들어질 수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 이거였고 이제 이 적분을 통해서 우함수의 대칭성을 한번 표현을 해보겠다는 건데 자, 만약에 여기 우함수에서 마이너스 A에서의 함수값이랑 A에서의 함수값은 분명히 같을 거고 그래프는 양옆이 서로 대칭성이 있으니까 만 A에서 A까지의 면적을 표현하고 싶으면 그 정적분은 어딘가에서 어디까지의 면적에 대한 몇 배를 계산하면 좋을까? 두 배를 계산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냥 눈에 들어온다. 그치? 그래서 만약에 임의의 실수에 대해서 그 임의의 실수 A에 대해서 물론 A는 일단 0이 아닌 걸로 갑시다. 눈에 보여야 되니까. 자, 인테그랄에 마이너스 A부터 A까지의 fx dx 이 정적분의 값이 자, 2배의 0에서 A까지의 fx dx 0에서 A까지 구간의 정적분에 대해서 2배로 정의가 된다라고 얘기하면 이 표현 자체도 이제 무슨 함수의 표현이다? 우함수의 표현이다 라고 익히자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근데 이 표현이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 되게 많이 이것저것 다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들을 쌤이랑 그냥 같이 한번 눈으로 확인하면서 이해를 하자는 건데 자, A에서 그러면 B까지를 만들면 A에서 B까지의 정적분은 누구에서 누구까지 정적분이랑 같을 수 있을까? 그치, 마이너스 B에서 마이너스 A까지의 정적분이랑 표현이 같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래프로 이해하는 게 맞고 얘를 일일이 식으로 다 외우는 건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야. 배웠어요? 그럼 이렇게도 가볼까? 임의의 실수에 대해서 A에서 A 플러스 M까지의 정적분은 누구랑 같을 수밖에 없을까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M부터 마이너스 A까지의 그치, 정적분이랑 같다는 표현을 이것저것 다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이 표현을 통해서 함수가 우함수임을 나타낸다는 얘기 하나 할 거고 그리고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 우함수에 대한 계산법은 앞으로 정적분을 할 때 무엇에 집중을 해야 되냐면 먼저 내가 정분되고 있는 구간에 얘가 무슨 성이 있는 상태냐면 대칭성이 있는 상태라는 게 눈에 보입니다. 마이에서 A까지, 마이에서 E까지, 1에서 마이에서 1까지 이런 상태라면 자, 이러한 이제 정적분을 우린 적분 구간에 이제 계산을 좀 해봤으니까 위 끝 아래 끝에 둘 다 변수가 있는 것보다 한쪽이 뭐인 게 계산하는 게 편할 거다? 0 있는 게 계산이 훨씬 편하다는 생각이죠. 그치? 그래서 이러한 계산들은 앞으로 구간에 대칭성 있는 정적분의 계산들은 이렇게 우함수인 경우에는 2배로 바꾸어서 연산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간단하게 이런 거 보여줘. 인테그랄에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하는데 x3 플러스 5x제곱 플러스 1의 정적분을 하래요. 그럼 굳이 얘를 열심히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할 필요가 없이 지금 전부 다 무슨 차수로 정해진 함수들이니까 짝수차로 정해진 함수들이니까 얘들은 모조리 우함수일 수밖에 없겠네. 이것의 계산을 몇 배 하죠? 2배 하면서 이렇게 정적분의 계산으로 바꾸어도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우함수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기함수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해보자. 그럼 얘도 그래프 그려서 한번 쭉 확인을 해볼 건데 우함수에서 어떤 일들을 벌였는지 한번 봤으니까 기함수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충분히 쉽게 관찰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일단 기본적인 표현을 만들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의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의 fx랑 똑같다는 표현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기함수는 마이너스 a에서 a까지 fx를 정적분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치, 빵이 되겠죠. 음의 면적과 양의 면적의 크기가 같을 수밖에 없고 부호는 다른 상태일 거니까. 그래서 기함수에 대한 정적분은 이렇게 구간의 대칭성이 있을 때 앞으로 0으로 계산할 수가 있다. 이런 생각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도 가보자. 인테그랄이랑 a에서 b까지의 fx dx랑
인테그랄 마이너스 b에서 마이너스 a까지의 fx의 dx의 정적분을 덧셈을 하게 되면 항상 얼마나 된다고 할 수 있을까? 0이 된다. 이런 표현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우편으로 넘어가서 식이 변형되어 있을 수도 있고, 마찬가지라는 얘기야. 여기 있는 우함수의 정적분에서도 자리가 바뀐 상태로 등식의 조작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 끝. 그래서 이 구간의 대칭성을 이용해서 함수 정적분하는 내용들이 먼저 나옵니다. 자, 그 내용을 짧게 한번 계산을 한다 쳐보자. 가장 간단한 예시로 인테그랄을 그러면 마이너스 1까지의 x3승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의 정적분을 하래요. 자, 여기서 걸러내자는 얘기죠. 지금 일단 보여야 되는 건 구간에 무슨 성이 보인다? 대칭성이 보인다. 그러면 기함수들은 다 얼마일 거니까? 그치. 0일 거니까 산수할 필요 없는 상태고, 그럼 우함수들은 몇 배 하면서? 2배 하면서, 그치. 0에서 1까지의 2x제곱 더하기 5의 정적분을 해나가겠다. 이 얘기가 됩니다. 자, 이제 요거 좀 안산되지 않을까? 1 넣는 거니까 3분의 2x 3승인데 1만 넣으면 되니까 몇 분의 몇에? 그렇지. 3분의 2에. 그리고 플러스 얼마? 5. 이렇게 해서 그냥 계산해 주시면 되고. 끝. 자, 그럼 얘를 가지고 간단한 예시 하나 풀어봅시다. 자, 만약에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 fx임을 만족을 합니다. 자, 인테그랄에 0에서 2까지 fx dx는 다였다라고 주어집시다. 이런 상태고, 그 다음에 0에서 2까지 x fx dx는 2였다라고 칩시다. 자, 이런 상태일 때 간단하게 먼저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x 플러스 3의 fx의 정적분을 한번 간단히 계산해보자 라는 얘기예요. 함수식 fx는 존재하지는 않지만 함수 fx가 무슨 함수라는 건 드러났으니 우함수라는 게 드러났고, 주어진 조건도 그렇고 구간의 형태가 무슨 성이 있기 때문에 대칭성이 있기 때문에 함수의 기루성을 판단하자는 얘기가 되겠다. 그렇죠? 그럼 x 플러스 3에 fx를 곱한 함수 우함수일까요? 기함수일까요? 바로 판단할 수는 없죠. 왜? x는 무슨 함수고? 기함수고, 3은 무슨 함수니까? 우함수. 기함수 더하기 우함수가 어떤 함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 얘는 뭐 하자는 얘기냐면, 그렇지, 분배하자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분배하게 되면 x, fx 기함수 곱하기 우함수, 홀수차 곱하기 짝수차는 무슨 차가 될 거니까? 그치, 홀수차인 기함수가 될 거니까, 그럼 이 기함수를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정적분을 하고 다시 플러스 인테그랄 마이에서 2까지의 3fx dx를 하자는 건데, 3fx는 우함수일까요? 기함수일까요? 우함수인 상태임을 논하겠다 이 얘기인 거죠. 그럼 얘는 계산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얘는 정보가 필요가 없었던 거지. 그냥 페이크죠. 그럼 요거 계산 값은 얼마? 0. 자, 이거는 됐나? 자, 요거 계산 값은 뭐 빠져나오면서? 3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2도 나올 거니까 몇 배 되면서? 그치, 6배 0에서 2까지의 fx dx가 되는 거니까, 자, 계산해주는 정답이 24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겠다는 거죠. 알겠지? 자, 기본적인 틀은 잡아줬으니까 지금 적어주는 문제들 이제 하나씩 한번 풀어봅시다. 지워내죠. 그래서 외울 만한 내용은 아니다. 풀다 보면 알아서 익숙해진다. 가능하세요.
자, 이렇게 하나 풀어보시고. 다른 A 점수 A A랑 그렇다면 함수 fx는 x사는 배수가 1, 4차함수다. 네, 이렇게 나왔어요. 문자 잡으시고 이제 됐죠? 자, 최고차항 계수가 있는 4차 함수고 이게 두 실수의 인지에 대해서 이와 같은 관계가 만족스럽다. 자, 우변으로 넘기면 당연히 얘가 무슨 함수라는 표현이 될 거고 fx가 우함수라는 표현은 만들어지겠다. 그쵸? 자, 잘 모르겠으면 그림 그려놓고 그냥 확인해보면 되지. 어차피 기함수 아니면 무슨 함수일까요? 우함수일 거야. 구간의 대칭성 눈에 보이고요. 그쵸? 그러면 만약에 기함수를 그렸다 쳤을 때 얘를 A에서 B까지 정적분한 거랑 마이너스 B에서 마이너스 A까지 정적분한 게 있다 치면 자, 기함수였다면 이 둘의 합이 얼마가 된다는 거? 0이 된다는 얘기를 할 건데 얘는 뭐가 0이 되는 거니까? 차가 0 되는 거니까 두 면적이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다. 그쵸? 그래서 우함수이 빨리 판정이 되고 그럼 함수 fx가 우함수이게 판정이 됐으니까 나의 4차 함수식 fx는 최고차항 계수니까 x사승 만들고 px제곱 만들고 플러스 q 이런 걸로 만들어주면 되겠다. 그쵸? 자, 지금 극대값이 6이라 그랬고 FE가 14라고 돼 있을 때 극소값을 찾으래요. 4차 함수가 y축에 대해서 대칭성이 있는데 극대를 갖는다고? 그러면 우리가 가질 만한 4차 함수 그래프 개형은 이렇게 해서 반드시 어디에서 극대를 가지는? 0에서 극대를 가지는 그렇지. 이런 형태의 4차 함수일 수밖에 없겠네요. 그럼 여기 함수값이 지금 6이 된다는 게 확인이 되는 거고 그때 FE가 14임이 주어졌으니까 나는 F제로가 6인 것과 빼기 함수 같은 거 쓸 필요도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치. 그냥 자명하게 총권 두 개가 보이고 미지수 두 개가 보이니까 넣고 그냥 계산하자는 얘기가 된다. 그쵸? 그래서 Q가 6이 되면 FE가 14니까 2 집어넣으면서 16 더하기 4P 더하기 6이 14 된다 그랬을 때 자, 우리 P 값을 계산해보면 4P가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8이 될 거라서 P는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것까지 하여 fx의 함수식이 x사승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6으로 결정이 될 겁니다. 자, 극소값 찾는 거니까 미분에서 0 되는 부분 찾아주면 되고 f'x가 4x 상승 마이너스 4x 자, 그럼 얘가 0 되는 부분이 x가 0인 곳이랑 얼마?
1인 곳에 있으니 극소 같은 x좌표가 1인 곳에서 찾는 게 훨씬 편하겠다. 그렇죠? 자, 그래서 f1 찾아주면 1 집어넣으면 뚝뚝뚝 1 빼기 2 더하기 6이니까 f1은 5가 된다. 이렇게 극소가 5. 끝. 일자를. 자, 오른쪽에 있는 것도. 자, 예제 3번도 지금 보면 주어진 조건이 fx가 무슨 함수임을? 우함수임을 표현을 하고 있고, 자, 우함수임을 줬는데 1에서 5까지 면적이랑 마음에서 마상까지의 면적을 줬습니다. 자, 확통 다 했으니까 무슨 분포가 떠올라요? 정규 분포 가지고 생각해도 돼. 조각 맞추게 하는 느낌이다, 그치? 자, 그럼 이렇게 x축 만들어 놓고 나서 어쨌든 뭐 정규 분포 그림 형태 그려도 되고 아니면 이차함수 그래프 그려도 되는데 여기 x는 0인데 1에서 5까지의 면적을 5라고 준 거니까 알려주지 않아도 마이너에서 마이너스 5까지는 여기도 당연히 올 수밖에 없다. 그쵸? 그리고 마루에서 마상까지가 10이라고 나와 있는데 쌤 그럼 그림이 이상해요. 상관 없어요. 그치? 내려갔다 생각하면 되니까. 그죠? 그럼 여기 마루에서 어디까지? 마상까지 건 이거 보고 나서 어디 면적이 넓은지 어떻게 빨리 판단해. 그치? 자, 그럼 여기가 10이라고 하면 여기는 그냥 5 빼기 뭐 하는데? 그치? 5 빼기 10에서 여기는 마이너스 5의 면적이 나타난다. 그냥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다시 여기 1에서 3까지가 마이너스 3에서 5까지가 10 이렇게 될 거니까 1에서 3까지를 찾으면 답은 마이너스가 간단하게 일단 이렇게 만들어지겠다. 그쵸? 자, 이제 대칭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표현을 가지고 우리 주기함수랑 다양한 함수들의 이동에 대한 정적분을 같이 보게 되면 좀 더 재미난 문제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자, 주기함수의 정적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하나 봅시다. 느낌이 와. 정적분의 면적을 구하는 거겠다. 주기함수의 정적분이 뭔가? 같은 면적을 계속해서 뭐 하겠다는 느낌? 더하겠다라는 느낌이 되겠다. 그쵸? 자, 그래서 뭐 얘는 그냥 예시만 가지고 상황 정리를 빨리 해버립시다. 자, 나의 어떤 함수가 그냥 이렇게 올록볼록 그려져 있어요. 빵에서 P까지. 여기는 여기는 3P. 여기도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현재 fx 플러스 p가 fx가 되도록 하는 얘를 만족하는 최소 실수의 값은 얘를 만족시키는 K라고 생각하고 P를 적었네. 멀티태스킹. 자, 그렇게 즉 K라고 하면서 얘를 만족시키는 최소 실수 K의 값이 P 함수가 있다. 원래 이 그림은 없는 상태인데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조건이 나오면 주기가 얼마의 함수다? P 함수라는 생각이 드는 거다. 그치? 그러고 나서 이 그래프를 그리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함수에 대해서 나한테 0에서 A까지의 fx의 dx를 정적분을 계산했더니 얘는 3이고 0에서 P까지의 fx dx의 정적분을 계산했더니 10이 나옵니다. 그리고 단 A는 0과 P 사이에 있는 어떤 실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6개의 정적분 값을 계산해 봅니다. 먼저 A에서 A 플러스 P까지의 fx dx, A 플러스 P에서 A 플러스 2P까지의 fx dx, A에서 0에서 A 플러스 P까지의 fx dx 줄이죠. A 플러스 P에서 3P까지의 fx 요렇게 해볼까요?
오 암상 암천 이걸 안 했네. 근데 있잖아요. x가 y 오른쪽에 있는 넓이랑 점적분이랑 왼쪽에 있는 점적분이랑 같다고 했을 때 대칭이 아니어도 그냥 진짜 오른쪽 비넓이가 같을 수 있죠. 대칭이 아니면 오른쪽에 넓이가 같을 수 있죠. 그러면 그거 가지고 우함수로 변경할 수 있는 거예요. 없지. 그래서 모든 실수 A, 모든 실수 X 이런 조건이 있지. 모든이 붙지 아, 모든이 붙으면 뭐지? 상상성립 해야 돼. 그 구간이 아주 짧아도 계속 그렇게 만들어져. 행경? 해볼까? 자, 첫 번째 거. 일단 주어진 조건은 0에서 A까지 함수 fx의 정적분이 3이니까 A가 어딘지 몰라도 적당히 뜨는 요 면적은 얼마라는 거야? 3이라는 거. 그럼 전체 면적이 지금 10이기 때문에 한 주기에서 여기 A에서 P까지는 얼마가 된다는 거? 7 된다는 거. 자, 그러면 A에서 A 플러스 P까지면 그냥 몇 주기 적분이니까? 그치? 한 주기 적분이니까 사실 열심히 산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주기 안에서 얘가 시작이 어디는 간에 분명히 한 주기의 면적은 일정하게 10일 거니까. 그쵸? 자, 그럼 얘는 그냥 10. 그 밑에 거도 A 플러스 P랑 A 플러스 2P를 찾자는 얘기가 아닌다. 그치? 구간의 길이가 몇 주기이기 때문에? 한 주기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무지성은 아니고. 그치? 지점 있는 상태로. 자, 0에서 그럼 A 플러스 P까지는요? 그치? 얘는 한 주기하고도 얼마만큼? A만큼 더 있으니까 A를 따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다? 13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얘는 좀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쵸? 뭐 아니면 우리가 한다 치면 0에서 몇 P까지 해서 3P까지 해서 0에서 어디까지래? A 플러스 P까지래? 빼도 괜찮다. 그치? 그럼 0에서 3P까지가 몇 십이니까? 30이니까 그럼 30에서 0에서 A 플러스 P까지 아까 여기 있네. 얼마? 13 빼면서 몇이다? 17.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밑에 게 이제 시작이 어디든 상관이 없죠. 어떤 x 값이든 몇 주기이기 때문에. 그렇지. 5주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얼마일 거다? 50일 거다. 간단한 이런 얘기를 하겠다는 거야. 자, 그러면 쌤이 뭐 이거보다는 조금 복잡한 예시를 같이 하고 싶긴 한데 시간 관계상 교재에서 열심히 해석을 하시고 그래서 대칭성이랑 주기를 함께 가지는 함수의 정적분들은 거기 들어가서 같이 한번 좀 보시는 걸로 하고 쌤이랑 이 얘기를 합시다. 미적분들은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치? 그리고 주기함수의 정적분에서 저렇게 오른쪽으로 옮겨만 가는 그래프에 대한 정적분 문제는 사실 거의 안 나와. 우리가 오른쪽으로 옮겨도 가지만 Y축 방향으로도 무슨 이동을 할 거라고 그랬어, 이제? 평행 이동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치? 자, 그런 함수들에 대한 정적분을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도형의 이동과 정적분의 관계를 좀 면밀히 이해를 하고 가야 되는데 자, 먼저 첫 번째 평행이동부터 한번 쳐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함수 fx가 이렇게 있는데 이 함수를 A에서부터 B까지 정적분한 면적이 있대. 그런데 얘를 이 함수 그래프를 만약에 x축으로
x-m이 되면서 분명히 이 조각이랑 똑같은 조각이 여기 어딘가에 정적분으로 드러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거야. 그렇다면 얘는 인테그랄에 함수 fx-m을 x축 1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어디부터 어디까지 정적분을 해야 할까? a 플러스 n 마이너스 n. 어? 그치, 플러스 n이 되겠죠. 여기는 b 플러스 n. 그럼 주의할 부분은 하나밖에 없어. 후가는 점의 이동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함수식의 변형은 도형의 이동이 되니까 둘의 부호 변화가 서로 어떤 상태다라는 거, 반대의 상태다라는 거 인지만 하면 되고. 그래서 자, 얘도 그냥 그림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a를 오른쪽으로 n만큼 이동시켰으니까 a 플러스 n부터 b를 오른쪽으로 n만큼 이동시켰으니까 b 플러스 n까지의 면적과 같은 면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자, 손쉽게 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관계는 편하니까 자, 그럼 생각해봐. 왼쪽의 정적분이 편하겠어요? 오른쪽의 정적분이 편하겠어요? 누가 봐도 왼쪽이 편할 거니까 앞으로 오른쪽에 이렇게 복잡한 정적분이 있다면 적절히 무슨 이동해서 평이동해서 간단한 정적분으로 변환시켜 계산해도 좋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 수 있는 게 좀 중요하긴 한데 그럼 간단한 예시로 이런 걸 봅시다. 나한테 인테그랄의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2의 전체 4제곱의 정적분을 알 건데 자, 구간이 마이너스 2부터 0까지래요. 귀찮아. 일단 이항정리 이용해서 전개하는 아이들 있을 건데 전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이런 것들 적분할 수 있을까? 바로 우리가 속미분, 겉미분 하듯이 적분에도 그런 개념이 있기는 합니다. 그럼 이 얘기부터 하나 해보자. ax 더하기 b의 n제곱 이렇게 1차식에 대한 거듭제곱에 대한 정적분은 우리가 앞으로 손쉽게 적분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겉미분, 속미분 하듯이 미분에서 일단은 ax 더하기 b의 n승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얘는 ax 더하기 b에 분명히 n 플러스 1승을 미분했을 때 이 식이 만들어질 거야. 그치? 근데 이거 미분한 앞에 n 플러스 1 곱해지잖아. 그게 없네? 그럼 분모에 뭘 달아주면 될까? n 플러스 1분의 1을 달아주면 되겠죠. 이해했나요? 그럼 얘 내려오면서 차수 떨어지고 n승만 남고 개수는 깔끔하게 만들어지겠지. 자, 그러고 나면 얘는 합성함수 해줄 거야. 겉미분, 속미분이니까. 그럼 이 알맹이에 있는 미분, 속미분이 또 곱해져야 되잖아. 그럼 얘를 실제로 미분하면 속미분이 누가 더 곱해져 있어야 되는데 A가 더 곱해져 있는 관계가 나타나야 되는 거지. 원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치? 근데 이 A는 필요가 없으니까 다시 여기서 5분의 1에 A분의 1을 곱해서 만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니까 미분할 때는 속미분이 곱해졌으면 적분할 때는 반대로 속미분이 뭐 된다? 나누어진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플러스 C 하면 지금 1차식에 대한 거듭제곱의 정적분도 부정적분도 다 손쉽게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거. 빨리 하나 간단하게 연습하고 하면 인테그랄의 2x 플러스 3의 전체 4제곱에 대한 정적분은 몇 분의 몇에 그러면? 그렇지, 5분의 1에 2x 플러스 3의 전체 몇 승에? 5승에 다시 몇 분의 몇 대? 2분의 1하고 플러스 C 이렇게 달아주면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물론 얘도 그렇게 바로 적분을 할 수는 있어요. 심지어 속미분이 얼마니까? 1이니까 훨씬 단순하게 얘는 몇 분의 몇에? 5분의 1 x 플러스 2의 몇 승에? 5승에 어디부터 어디까지? y에서 0까지 이렇게 해도 되긴 해. 그리고 0 집어넣고 또 빼기 마이너스 2 집어넣고 거듭제곱 해야 되는 건데 그것도 좀 어떻다는 거? 싫다, 귀찮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함수식을 좀 간단히 어떻게 만들까 고민을 한다는 거지. 근데 과정이 어차피 비슷비슷할 것 같아. 더러우면 왜 안 가지야? 그렇지 않은 경우는 보여줬어야 돼. 이건 이렇게 두고 이렇게 해보세요. 2에서 4까지 그럼 x-2의 세제곱의 정적분은요. 얘는 4분의 1. x-2의 4승에 2에서 어디까지? 4까지. 그래서 4놓고 2놓고 그냥 계산해도 돼요. 근데 이 함수를 좀 단순히 만들고 싶어. x 몇 승으로? 3승으로. 그럼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해야 될까요? 그렇지. 그냥 인간이랑 x축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해야 되니까 구간은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0에서부터 2까지가 되고 이렇게 정적분하는 게 훨씬 편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이해해? 그래서 4분의 1에 2의 4승이 될 거니까 답은 얼마? 4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적극적인 활용은 수트에선 따로 안 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무슨 축 평행이동을 결합시킬 거냐면 y축 평행이동을 좀 결합시켜. 자, 그 부분은 주기함수랑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얘를 간단히 만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만약에 여기에서 있잖아. 얘를 다시 위로 n칸만큼 옮긴다라고 얘기해 봅시다. 얘가 위로 n칸 이렇게 올라가게 될 거야. 그치? 그러면 인테그랄 a 플러스 m에서 b 플러스 m까지의 f의 x 마이너스 m에 대한 정적분은 그냥 단순히 a에서 b까지의 fx의 정적분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 다른 면적이 되니까. 그럼 여기 있는 이 곡선으로 드러난 이 구간만큼의 면적이 보태져야 되죠. 그럼 저기 파란색 면적은 우리가 쉽게 계산할 수 있을까? 쉽지 않죠. 쉽지 않죠. 그걸 이제 쉽게 생각하자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끊지 말고 이렇게 한번 끊어보자. 이 조각의 넓이는 유지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조각이 오른쪽으로 n칸 간 다음에 다시 위로 몇 칸 올라간 겁니까? n칸 올라간다.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얘랑 똑같은 조각의 모양이 위에 똑같이 생길 거예요. 맞지? 한마디로 얘를 S라 두면 얘도 뭘 수밖에 없을까? S일 수밖에 없을 거야. 그럼 아래쪽에는 이제 남은 면적이 훨씬 단순해지잖아. 아까랑 다르게. 직사각형 넓이가 되니까. 그러면 가로 길이는 뭐 빼기 뭐가 될 것이고 B-N이 될 것이고 세로 길이는 Y축은 무슨 동량? 평행 동량이 될 거니까 얘는 뭐가 된다? N이 된다는 생각이니 얘는 여기 뒤에다가 플러스 뭐 곱하기 N 곱하기 B-N을 그냥 더해서 직사각형의 면적을 조각을 계속해서 더해나가면서 적분을 해도 좋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이해했지? 어렵지 않다 그쵸? 그럼 얘를 적분의 식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냥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A 플러스 M에서 F에 B 플러스 M까지 Fx 마이너스 M에다가 N을 해서 정적분 한 거죠. 얘가 상상문제였으니까 그치? 정적분이 이렇게 인테그랄 이렇게가 뭐 되면서? 분배되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럼 앞쪽에 있는 정적분 아까 평행 동량에 따라서 A에서 B까지 fx dx는 어떤 거고? 같은 거고. 그러니까 얘가 S고 얘가 S였던 것처럼 얘가 S가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럼 얘가 직사각형 면적이 곱하기 n 곱하기 b-a 된다라는 대수적 관계로 같이 당연히 연결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 기하학적으로만 가면 안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가 되자. 적당한 문제가 없나? 있어요. 함수 fx가 3차함수냐 2상승입니다. 자, 이 함수에 대해 y는 fx를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등식인 그래프를 gx라고 얘기를 할 때 먼저 첫 번째 g제로는 0인 상태인 거고 a에서 3a까지 fx dx랑 gx dx랑 a 정적분의 값이랑 마이너스 0에서 2a까지의 fx dx 이 정적분을 자 차를 계산했더니 32가 나오더라. 근데 양수 a와 b의 값을 찾으시오. 이렇게 한번 계산해볼까? 시작합시다. 뾰로롱. 자 이렇게 옮겨가지고 x축으로 a만큼 옮기고 y축 b만큼 옮겨서 자 나의 gx 그래프가 다시 그려졌다 이런 느낌. 자 근데 얘가 요구하는 게 이 gx라는 함수의 a에서 3a까지의 정적분에서 0에서 2a까지 fx의 정적분을 뺐더니 32가 되더래요. 일단은 느낌이 구간의 길이가 어떤 상태예요? 같은 상태고 그리고 둘의 평행이동 관계가 x축 얼마만큼인데 a만큼인데 그럼 그 g라는 그래프를 a에서 3a까지 정적분을 하게 된다면 분명히 fx의 함수 그래프가 0에서 a가 너무 크게 잡았네. 몰라. 의학 있을 때 0에서 2a까지의 면적에 대한 정적분 관계라 gx라는 함수의 a에서부터 몇 a까지? 3a까지의 정적분의 관계는 분명히 평행이동과 마주치는 부분이 있을 거다. 겹친 부분이 있을 거다는 생각이죠.
자, 그런 생각이 잘 안 들면 그냥 무지성 적으면 되죠. 대수적으로. 그러면 A에서 3A까지 GX는요. 아이고 시간이 많이 지났네. X-A의 전체 상승 평행 관계니까 플러스 B에 dx 이렇게 적으면 되고 마이너스 인테그랄 0에서 2a까지 x 상승 dx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 그럼 요거 B랑 A에서 3A까지 정적분이 쉽게 계산해야 된다 그렇죠? 몇 AB? 2AB. 그럼 얘는 적분을 따라하기가 번거로우니까 무슨 이동시키겠다는 느낌? 평이동시키겠다는 느낌. x축으로 얼마만큼? 그렇죠. 마이너스 a만큼. 그럼 인테그랄 구간이 0에서부터 2a까지 되면서 x 함수 dx 이렇게 나올 거니까 이게 그냥 소거가 되게 만들어져 있다 이 얘기였던 거죠. 결론적으로 그럼 이 남아있는 2ab라는 정적분의 값이 몇이라는 뜻이니까 32라는 뜻이니까 a, b가 그대로 16인 걸 나타내는 거예요. 관계식 하나는 어디서 더 찾아야 되죠? 그렇죠. 지시로가 0인 상태인 거니까 자 0 집어넣어서 그냥 0 되게 한다 치면 마이너스 a 상승이 그대로 b랑 같아야 된다. 아이 넘어서 0 되는 거니까 넘어서 보고 바꾸면 a 상승이 뭐랑 같아야 된다. b랑 같아야 된다. 자 b 대신에 a 상승 넣는다 치면 양수 a 값은 1 수밖에 없을 거고 그에 대비된 b 값은 8일 수밖에 없다. 이 얘기다. 그렇죠. 자 왼쪽 거. 자 이렇게 돼 있으면 무슨 함수고? 주기함수 두 칸 식이동시키는 거고 플러스 3 있으면 위로 세 칸 밑으로 세 칸. 그건 확인을 조금 해봐야 된다. 그렇지? 그럼 이렇게 얘기해보자. 얘를 위로 세 칸이라고 생각했어. 그럼 fx를 내가 반대로 할 거야. 이렇게 정의하면 fx 플러스 2 더하죠. 이거 두 개 차례 바뀐 구조야. 그럼 얘도 위로 세 칸 무조건? 무지성? 아닌 거다. 그렇지? 그렇지. 정역 사이에 관계성을 봐야 돼. 몇 칸 더 간? 두 칸 더 간 곳에서의 함수값은 두 칸 전의 함수값에다가 얼마를 추가하는 얘기니까 3을 추가하는 얘기니까 두 칸 전의 걸 땡겨와서 올리겠다는 얘기가 되죠. 그치? 마이너스 2 평행이동을 생각하지 말고 정역에 대응시켜. 여기는 x보다는 얼마 큰 정역이구나. 두 칸 큰. 여기가 x야. 여기가 뭐야? x 플러스 2야.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함수값은 여기 x에서 만들어진 함수값보다 얼마? 3만큼 더 커야 되니까. 그럼 이 점을 오른쪽으로 몇 칸 옮긴 다음에 두 칸 옮긴 다음에 위로 세 칸 더 올려서 찍어내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이해했어요? 그럼 얘는 정역의 관계가 자리가 좀 뒤바뀐 상태다. 그치? 그럼 얘는 우리가 보기 좋게 바꾸면 되지 않을까? fx 플러스 2가 fx 마이너스 얼마다로? 3이다로 바꿔서 보는 게 낫겠죠. 그럼 얘는 x에서의 함수값을 x 플러스 2에서 가질 수가 있는데 그걸 두 칸 옮겼을 때 밑으로 몇 칸 더 옮기라는 거니까 세 칸 더 옮기라는 얘기니까 얘를 가지고 그러니까 표현이 너무 다양하게 만들어질 수 있어서 명확하게 잡고 가야 돼요. 얘는 함수 그래프를 몇 칸에 몇 칸씩 평행이동을 시키라는 얘기일까요? 그러면 이거 보고 무조건 오른쪽으로 4칸 이런 생각하면 이제 안 되는 거야. 그럼 우리는 루틴을 잡읍시다. 큰 정역에서의 함수값을 작은 정역의 함수값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를 보는 거니까 둘 중에 큰 정역은 누구죠? x죠. 그럼 fx가 fx-4에다가 넘어가서 얼마가 빠진다? 4가 빠진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럼 여기가 x야 x-4야? x-4야. 여기가 x잖아. 그렇지? 너네 볼 때 여기가 큰 점 맞지? 양의 반응이지. 그럼 여기 x-4에서의 함수값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몇 칸 어떻게 하겠다? 4칸 내리겠다는 얘기니까 얘는 오른쪽으로 4칸에 밑으로 몇 칸? 4칸 내리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한다는 거야. 알겠죠? 루틴을 자기만 본인만의 방식으로 만들어 놓으십시오. 그럼 여기에 2가 붙어 있으면 얘를 옮긴 거를 몇 배를 한 다음에 2배를 키운 다음에 밑으로 4칸 내리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럼 또 4칸 갔을 때 또 키가 또 2배가 되니까 총 몇 배 된 거에다가 4배 된 거에다가 4칸 내리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이해했어요? 자, 그래서 그런 관계성들을 이해를 하는 게 맞고 자 그럼 가보자. 아 알겠어. 그러면 x에서
생긴 함수값이랑 x 플러스 2에서 생기는 함수값을 비교했을 때 여기서 생긴 함수값이 x에서 함수값보다 위로 3칸 더가 있어야 되니까 여기 있는 점은 오른쪽으로 2칸, 위로 3칸만 점으로 대응이 될 거다. 이렇게. 자, 그럼 나의 함수가 무슨 소 함수라 되어 있으니? 연속 함수라 되어 있는데 시작하는 곳이 지금 어차피 다 0이다. 그렇죠? 그럼 일단은 x좌표가 0인 곳에서 0, 어디를 지나고 있었습니까? 1을 지나고 있었어요. 요 사이에 있는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 그런데 어쨌든 이 0에서 생긴 함수값은 오른쪽 몇 칸 간다? 2칸 간 다음에 위로 몇 칸 가서 3칸 가서 여기에 점이 하나 찍혀야 된다는 얘기예요. 몇 칸만 몇이죠? 2,4가 되는 거겠다. 그치? 나중에 이게 연속 함수가 될 조건에서도 중요해. 그러면 내 함수는 분명히 연속 함수니까 네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얘를 2칸, 4칸 옮기면 공중에 둥 띄어지는 거잖아. 그치? 그럼 지금 얘는 2에서 생기는 함수값이 반드시 얼마나 돼야 된다? 4로 연결되면서 이렇게 이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되었습니까? 최대한 간단하게 그립시다. 굳이 증가가 감소가 이렇게 하니? 아니, 증가가 감소가 아니고 볼록선을 하나를 유지하는 게 편하니까 이렇게 그냥 하나 그려줄게요. 그럼 이 똑같은 모양이 어디에서 어디까지도 그려진다? 2에서 4까지도 그려진다. 이렇게. 그죠? 또다시 4에서 어디까지도? 6까지. 그치? 그냥 이렇게 그려진다고 기하학적으로 계속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이런 느낌이 계속 올라가는 파도 모양이 생기겠네. 자, 그런데 그 대를 0에서 16까지 정적분 값이 얼마인지 물어보는데 0에서 4까지의 정적분이 8이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럼 0에서부터 4까지면 이게 사실 주기 표현은 아닌데 그냥 우리끼리 몇 주기 느낌? 두 주기. 그치? 두 조각 느낌인 거다. 그쵸? 그러면 x축이 어디 있는지는 다행히 0,1이 있으니까 정할 수 있는데 없어도 그냥 그려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그려보면 치면 우리가 0에서 4까지면 0에서 2까지 한 조각을 끊어야겠다는 생각은 든다. 그쵸? 이 조각의 면적을 기준 S로 잡은 다음에 이걸 2칸 오른쪽으로 위로 3칸 옮긴 거니까 얘랑 똑같은 모양을 똑같은 모양을 여기에 이렇게 만들어준다 치면 요 면적이 S가 되는 거고 그럼 이 직사각형 가로 길이는 2에다가 세로 길이는 얼마일 수밖에? 3일 수밖에 없다는 게 보이니 자 넓이가 얼마씩 추가되는 걸까? 60 추가되는 거겠죠. 그럼 0에서 4까지의 면적은 몇 S에다가? 그렇지. 2S에다가 6을 더해서 8이 되는 거니까 S가 하나는 얼마인 거고 1이 되는 거고 이걸 이제 어디까지 하라는 얘기야? 16까지 하라는 얘기네. 그러면 첫 번째를 이거 뭔가 수열 느낌이지 않아? 처음 갈 때는 그치 6 더해질 거고 두 번 갔을 때는 그러면 6 해가지고 그치 12가 추가되는 거니까 그러면 초항은 S고 두 번째는 S 플러스 6이고 세 번째는 S 플러스 12 이런 식으로 가는 무슨 수열을 구성할 수밖에 없다. 등차 수열을 구성할 수밖에 없다. 그럼 지금 4조각 되니까 S 플러스 얼마가 되겠어요? 여기 18개 될 거고 등차 수열이라고 하면 당연히 대칭성을 이용하는 게 일반적으로 가장 쉬운 상태니까 이렇게 양쪽부터 가면 ES 더하기 얼마가? 18이 몇 배 생긴다? 2배가 생긴다. 근데 ES가 S가 1이니까 얘가 10 되면서 20 되면서 답은 몇십이 되냐? 40이 되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되었습니까? 끝. 자, 해서 좀 더 다양한 대칭의 표현들은 교재 보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같이 계산을 좀 더 해보는 걸로 합시다. 끝! 자,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었다가 이 시간 준비합니다. 고생했습니다.